네, 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13, 인문예술 마지막 지문인데, 네, 조금 우리 일상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걸 다루는 지문이기는 해요. 자, 그럼에도 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최대한 다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지문이 이쁘다고 해서 연계가 잘 되진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 혹시나 완전히 생소한 내용들이 이제 연계가 됐을 경우에, 기왕 EBS 봤는데, 연계가 내가 원하는 것만, 이쁜 것만 봤는데 엉뚱한 이딴 걸 연계한다고? 하는 것들이 연계되면 슬프잖아. 네, 그래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미 다 풀어봤죠, 당연히. 그죠? 네. 이거 안 풀고서 보면 안 돼요. 자,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는, 이러면서 통과 의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인가 봐.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변화의 계기와 관련된 행사래. 통과 의례라. 글쎄, 쌤은 읽자마자 일단 물음표였어요,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서. 문화적으로 한 구성원이 사회적 삶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간다. 이거 약간 고등학교 졸업 뭐 이런 거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동과 의례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에 이 프랑스 인류학자 아놀드 방주네프라는 사람이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나 신분,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칭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했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 거지, 그지? 자, 두 번째 문장 정도 갔을 때 나름 그래도 좀 구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법할 것 같아. 지금 이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 최소한 우리는 졸업식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입학식과 졸업식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또 뭐 있을까요? 막 임명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방금 아까 위에서 읽었던 그 즉위식도 가능하겠지? 난 세례 이런 것도 떠올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내 일상과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아는 뭔가가 있을까? 하면서 떠올려보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예시를 떠올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 일상이랑 조금이라도 연결이 될 법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순간, 내가 아는 것 중엔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이거? 이 정도의 떠올리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야. 아니면 지우면 되니까, 일단 머리를 그렇게 뺑뺑 굴리고 있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견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자, 그는 통과 의례라는 책을 통해 사회 문화 속에서 통과 의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그러니까 통과 의례가 엄청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네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읽을 때 솔직히 한국에서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졸업식 안 가는 사람도 많고, 입학식도 뭐 짜증나고 약간 귀찮고 막 이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하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읽을 때만큼은 이 새끼 되게 안 중요한 걸 중요하다 그러네? 이렇게 띠껍게 바라보는 눈이 안 좋아요. 도구로 작용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별로 안 중요한 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애네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내용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 얘는 막 중요하다고 막 강조하는데 내가 읽는 태도가 뭐 또 쓸데없는 소리를 중요하다 하는군 하면서 다 쓸데없게 보이게 돼. 그럼 진짜 큰 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남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사소하게 물어볼 때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읽을 때 띠꺼워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치. 그래서 중요할 수 있지 하면서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가란 얘기예요. 오케이. 다양하고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통관을의 일반적 구조와 특성에 관한 이론을 펼쳤대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일반적인 구조와 특성이 각각 나와야 되는 글인 것 같아. 그지? 자, 통과 의례라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 남는 건 사실 통과 의례가 중요했다. 이거 하나만 남으면 되는 거지. 이러면 내용이 없어요. 그죠? 걷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자, 방준F는 통과 의례가 넓은 차원에서 인간사회 보편적인 구조적 장치라고 보았대요. 네, 뭐 구조적인 장치로 보았대. 그리고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집단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래. 그쵸? 약간 뭔가 직관과 막 부합하진 않거든? 그지? 우리가 막 인생 살면서 이 뭐 임명식이나 뭐 약간 뭐 졸업식이나 이걸 막 엄청 크게 여기진 않는 편이니까 일단 난 그렇거든? 내가 어디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그 뭐 그런 의식이라는 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어쨌든 이 사람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런 의식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회 집단은 그 개인의 정체성들이 모여서 사회라는 게 이루어지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지. 자, 그에 따르면 삶이란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래요. 자, 일률적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하나의 룰이 이제 규칙이나 이런 법률 할 때 룰이죠, 그죠? 일률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인간의 경험은 탄생, 사춘기, 혼인, 출산, 죽음 같은 단계들과 위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오케이. 자, 저 위에 저기 나왔던 5개들 중에 위기라고 할 법한 거는 굳이 따지면 죽음 이거밖에 없는데, 네, 그죠? 단계들과 위기 뭐 이 정도인데, 그럼 뭐 엑스트라 알파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 따로 또 포함하는 것 같아. 죽음 말고도.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다는 게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자, 어느 사회에서든 개인의 삶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의 연속이야. 일단 지금 내가 읽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그지? 야, 그리고 너가 이걸 하는 순간 혼인, 결혼식 또한 포함될 수도 있는 거겠구나. 오케이? 탄생, 생일 축하하는 그런 의식도 포함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저 의식이나 의례에 나온 것들 중에 연결을 굳이 해보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개인의 삶이라는 게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이야. 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지? 즉,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시기랑. 자, 탄생하고 나서 이제 별다른 일이 없다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또 다른 일이 발생을 하고, 그지? 그리고 성인 돼서 별다른 일이 없다가 혼인하고서 또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뭐 약간 정적인 시기와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왔다 갔다 한데 당연한 소리야, 그죠?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 사이에 의식이나 의례라는 통과 의례라는 게 있다는 거야. 오케이? 통과 의례라는 게 이 단계들 하나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껴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위기나 뭐 이런 것들. 자, 방준의 편이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가 분리, 전이, 통합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대요. 분리, 전이, 통합이로? 모르겠죠, 그죠? 네, 모르겠어요. 일단 전이는 뭐 대충 일단 알 것 같은데 오히려 분리랑 통합이 뭔지 모르겠어. 전이야 뭐 변화하는 거니까, 그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변화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분리 단계는 자 하나하나 설명하려나 봐. 분리 단계는 어떤 거냐? 의례의 입문자를 네 일단 머릿속에서 뭐 약간 세례나 혹은 뭐 입학식이나 뭐 이런 거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가 속해 있던 세속적 시 공간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래요. 세속적 시 공간으로부터 분리한다고? 우리가 떠올린 세례나 혹은 그 입학식이나 이런 거는 시간으로 분리한다. 글쎄, 뭐 그건 뭐 시간의 변화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공간으로 분리한다고? 공간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건 따로 떼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런가? 아니지, 그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입학식이든 뭐든 그렇게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의식은 우리 머릿속에 없는 것 같단 말이야. 따로 갖다 놓거나 이런 거. 자, 뭐야 결론? 내가 아는 새끼가 아닌가 봐. 자, 통과 의례라는 놈은 내가 아는 놈이 아닌가 봐. 오케이? 네. 어쩔 수 없지 뭐, 그지? 내가 아는 게 아닌가 봐. 세례 이런 걸 떠올려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죠? 자, 이 단계에서 입문자는 모종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상징적 의미를 나타나게 된대.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공간도, 자, 이 표현이 굉장히,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게 확정되는 이 문장인 것 같아. 머무는 공간이 일상적인 시공간이랑 벗어난다는데, 내가 아는 의식 중에 그런 의식이 없거든? 최소한 그럼 이거 약간 좀 고대의 의식이나, 그지? 약간 뭐 원주민들의 의식이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 이거. 그지? 그렇대, 그죠? 어쨌든, 그럼 저 분리 전이 통합이라는 걸 나는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계인 전이라는 것은 이전 단계는 벗어났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전 단계라는 건 이전 그리고 그지? 그 다음에 이 변화를 거쳐서 이후 이렇게 가는 이런 얘기겠지, 그지? 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나누는 중인 거야. 이전 단계를 벗어났어. 어떻게? 시공간에서 분리해 버렸거든, 그지? 그렇지만 아직 다음 단계로 진입은 못해. 네, 뭐 경계 상태래요. 전이 상태는 경계 상태랑 같은 거래요. 이전과 이후 이 사이에 있는 이거를 전이 상태라고 하나 봐. 전이 단계에서는 모성, 혼동, 불균형 당연한 소리고 입문자는 상징적인 보디 페인팅을 한다거나 세상에, 그지? 자, 야, 여기서 이제 확 하고 들어오는 거지, 그지? 보디 페인팅을 한대. 발갸벗겨지 세상에, 야,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네, 그지? 내가 알 리가 없지. 내가 이런 적이 없거든, 그지? 입학식 한다 갑자기 야 옷을 벗고 그 말도 안 되는, 그지? 내가 아는 그게 아니네 이건, 그지? 오케이, 약간 전통 원주민들의 의식 뭐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 오케이. 여기서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이런 거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탁 던져주는 순간.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 물음표를 너가 이 선명한 물음표를 갖고 갈 수 있어야 여기서 확 하고 들어오면서 의식적으로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거를 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보디 페인팅으로 갈게. 그냥 얼굴에 막 뭘 그려, 몸에 막 그래가지고 기존 사회 구성원들이랑 넌 달라. 이제 너는 변할 것이다. 뭐 이런 상징을 드러낸다. 오케이.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수련을 위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의례적인 권위를 행사한대요. 그래서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건 뭐 개소리지? 자, 일단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 보디 페인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원주민의 의식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 뭐 상상의 나를 펼쳐도 되잖아. 약간 어디 가주나 보지 뭐. 그지? 어디 가주나 봐.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고. 보디 페인팅을 한대잖아. 그 보디 페인팅을 엄청 높은 사람, 왕이 하진 않겠지. 그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낮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낮은 사람이 그런 의식을
이 행하는 그 알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지? 낮은 애가 그 의뢰를 진행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잠깐 동안은 높은 사람이 의뢰를 받는 입장이니까 신분의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거? 그지? 자, 방준F는 전이 단계를 과거의 자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로 태어나기 위한 실현의 과정. 네, 자, 실현의 과정이야. 그죠? 자, 난 이거 보니까 완전 실현인 것 같았어. 그리고 어디 뭐 가준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현의 과정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됐죠? 자, 마지막 단계인 통합 단계. 자, 세 번째가 통합 단계예요. 자, 여기서 뭐 하느냐? 입문자는 변형된 상태로 사회에 통합되고 안정되고 불명한 위치로 돌아가. 네, 뭐 승진을 했든, 그지? 우리 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뭐 약간 뭐 단계가 올라갔든 변화했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지. 전이 단계를 통해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한 입문자는, 자, 입문자가 일단 좀 충격이 있었을 거야. 그지? 뭐 이상한 것들 하니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온 제약에서 벗어나 통합 단계에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지는 상태에 도움달라 했으면 인정받는데. 자, 사실 근데 이거 의식인데, 의식 한 번에 또 애가 갑자기 막 생각이 바뀌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지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의식이잖아. 의식했다고 갑자기 머리가 막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이러면 거의 뭐 그건 뭐 약물을 먹는 거나 뭐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런 건 아닐 테니까. 됐죠? 네. 자, 방준F는 각각의 단계, 세 단계, 항상 대단하게 펼쳐진 건 아니고 각각의 단계 안에 또 다른 단계의 구조가 내포되거나 전이 단계만이 정교하게 발전될 수도 뭐라고? 전이 단계만이 정교하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지금 보디 페인팅을 한 다음에, 그지? 기름에 한번 씻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보디 페인팅을 한 다음에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도 중간 단계라는 얘기네. 그지? 중간 단계가 제일 중요한 그런 느낌인가 봐. 자, 어쨌든 1, 2, 3단계가 아니라 1, 2, 3단계 이런 식으로 대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꼭 이럴 필요 없고 뭐 1, 한 다음에 2-1, 2-2, 2-3 한 다음에 뭐 3-1, 2,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 봐. 오케이. 네. 자, 그리고 통달의 수행적이고 역동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리미널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통과의 세 단계를 리미널리티 이전, 리미널리티 이후로 특정 지었대. 자, 물론 각주를 한번 보고 와도 되겠죠? 임계성, 문지방 이런 표현을 봤으면, 자, 임계성, 이거 경계란 뜻이 맞아? 그러면 이 리미널리티는 뭘 가리키는 말이야? 이 리미널리티는 위에서 얘기했던 전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야, 이 사람이 딱 전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거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죠. 방준F는 전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나봐. 괜찮? 그래서 리미널리티라는 이름을 굳이 가져와서 경계성 뭐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리미널리티라는 전이를 주인공으로 두고 그 이전과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네. 자, 리미널리티란 문지방 같은 경계를 영역을 의미하는 말로 친절해요. 그죠? 각주를 그리고 왜 준 거야 그럼?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를 의미한대. 네? 새로운 얘기 아니죠. 이는 통과 의뢰 형식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그 핵심이 경계 넘기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네, 상징적이든 보디 페인팅은 상징적이겠지, 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실제적인 건 어쨌든 경기 넘기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경기가 넘어가는 이 리미널리티의 전이의 속성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한다. 어렵지 않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죠? 자, 그러나 방준F 이론은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대요. 성적 차이라. 남녀에 대한 얘기인가? 미르체아 엘레아데는 신비로운 탄생, 인문식의 어쩌고저쩌고라는 책에서 그의 책에서 이 통과 의례를 격리, 실현, 재생의 단계로 구분했대요. 네, 실현, 격리, 아까 나왔던 말이야. 그지? 첫 단계에서 뭔가 뭐 시공간적으로 이제 분리시킨다 그랬잖아. 어디 가둔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잖아. 같죠, 그럼? 일단은 지금 새롭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성적 차이에 대한 고려하지 않았던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엘리아데는 통과리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봤다. 야, 이거 봐봐. 그러면 그 위에 있었던 방준F는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봤다는 얘기로 읽어도 괜찮겠죠, 그죠? 사회적 측면에서의 거듭남,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에서의 정체성,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엘리아데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개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겠대요, 그죠? 여기서 얘기를 하겠대. 자, 그는 남성과 여성 또는 남성적인과 여성적인 것으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내재한 성적 차이를 지적을 했대. 자, 남자랑 여자랑 다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나 봐. 그죠? 성적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대표적인 경우가 소년의 성인식과 소녀의 성인식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엘리아데는 소녀의 성인식과 관련해. 자, 성인식. 야, 우리가 이 성인식 안 지키죠. 그죠? 자, 일단 우리 일상에 와닿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소녀 성인식이랑 소년 성인식 다른가 보지. 그지? 자, 뭐가 다른가 보자고. 소녀의 성인식은
고대 기록에서부터 그 증거가 발견되는데 소년의 성인식은 훨씬 광범위해서 나와. 그지? 소년의 성인식은 엄청 광범위했었고 소녀의 성인식은 별로 발견이 많이 안 됐나 봐요. 오케이? 그리고 소녀의 성인식은 어때? 덜 발달되어 있어. 네, 뭐 그렇대요. 네. 뭐 여자의 그 성인식이 좀 덜 부각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약간 뭐 남녀 차별 뭐 이런 얘기하는 건가? 소녀의 성인식은 개별적으로 행해진다. 그럼 소년의 성인식은 약간 집단적으로 행해진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자, 그는 소년의 성인식이든 소녀의 성인식이든 친숙한 세계로부터 때오르는 단절을 강제하는 것은 같지만, 네, 그렇지만 소녀의 성인식이 일정한 나이가 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진다. 자, 이거 뭐야? 그냥 반대말이죠. 별 내용 없죠, 그냥. 그지? 소녀의 성인식은 생리적 징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네, 뭐 그렇죠. 소년들의 성인식, 야, 일단 우리는 성인식이란 거를 소년일 때 한 적이 없고요. 나도 한 적이 없고요. 네, 내 친구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 소년들은 집단적으로 하나 봐. 성인식이라는 걸. 그래,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어디 페인팅해? 막 이러고 막 뭐 그러나 봐. 근데 소녀들은, 여자애들은 뭐 집에서 했나 보지 뭐. 그지? 개인적으로 했나 봐. 자, 그리고 이런 특징을 남성은 문화와 결부된 존재고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대요. 네, 그렇대요. 그죠? 네. 자, 이건 기억도 안 날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문장이니까 문제로 내긴 내겠지 정도 해가지고 플래그 깃발을 꽂아놓고 문제 풀 때 혹시 나 기억 안 나면 돌아가야지 소년 소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 정도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그죠? 약간 글이 잘 열심히 가다가 어떤 애가 갑자기 시비를 걸었어. 하다 끝나요. 그죠? 물론 중요한 얘기일 수 있으나 우리는 소년의 성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얘네들의 싸움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자, 그 정도로 끝나는 지문인 것 같아. 이렇게 구조적인 게 머릿속에 들어왔으니까 아직 통과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고 세 단계가 있었는데 이 변이래 이전? 아니 전이 미안. 네. 전이라는 과정이 제일 중요했고 그게 뭐 리미널리티 뭐 이런 용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었다. 이 정도에다가 vs 갑자기 성차별하지 마 약간 이러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지? 이 정도만 봤어도 1번 편하게 올 수 있어야 돼.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뭐 1, 2, 3번 선지야 뭐 딱히 문제 없고 4번 선지가 또 딱 만났을 때 엘리아드 마지막 문단이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별로 막 그렇게 안 나왔었으면 돌아갔어도 괜찮아요. 자, 성인식을 통해 여성이 자연과 결부가 된 존재가 된다고 해석했다는 얘기는 그럼 여성은 원래 자연과 결부가 안 됐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자와 남자의 차이 막 이러면서 남자는 문화와 결부가 된데 여자는 뭐 그 자연과 결부가 된 거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 그지?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 저렇게 되는 건 아니지, 그지? 원래 그랬다는 거야. 이 여성이 자연과 결부된 존재다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편하게 4번 고르면 되겠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이 또 방준F와 엘리아드죠. 그죠? 그래서 2번, 3번이 약간, 구도가 똑같아요. 이렇게 바보같이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자, 기억은 니은에 비해 의례의 사회적 의미. 그쵸? 그리고 니은은 좀 더 개인의 실전적인 의미인가? 실제,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네, 엘리아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등장을 했던 거고. 둘 다 세 단계를 인정을 했고. 4번, 통과를 거치며 입문자들이 기존의 세계로부터 분리가 된다. 라고 설명하였다. 뭐 이것도 맞죠, 그죠? 세 단계로 인정한 것 자체가 2번, 4번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개인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통과의례가 집단적인 속성을 띈다. 뭐라는 거야?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니은이, 그지? 자, 4번이 이제 네,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네, 들어오죠, 그죠? 자, 방진F 관점에서의 보기를 읽어보아라 라는 얘기야. 자, 아프리카 콩고의 부족은 그렇지?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야. 은킴바라는 사춘기 의례를 치른대. 그지? 자, 그러니까 태어나서 잘 있다가 별 차이가 없다가 변동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사춘기라는 시기에 맞아서 은킴바라는 걸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은킴바에서 사춘기 소년들은 숲속의 오두막에 들어가 격리된대요. 자, 너가 이걸 읽을 때 뭔 소리지? 공간과 나눈다는 게 뭔 소리지? 정도의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의문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이게 그 얘기구나. 아까 위에서 읽었던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지? 시공간과 뭐 분리시키다 이라는 거에서 지금 공간적 분리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동안 죽어있는 상태로 간주되는데 이것도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뭐겠니 이거? 이게 바로 시간과 격리시킨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살아가는 그 시간에서 떨어진 개념인 거야. 죽어있는 상태로 간주된다는 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오케이? 네. 사실 4번 문제 하려고 지금 1, 2, 3번 대충 치고 온 거야. 죽어있는 상태로 간주된 사춘기 소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 옷을 벗고 다니며 이거 아까 그 탈의 하는 그거였죠, 그죠? 그지? 그리고 스스로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뭐야 이건? 네, 뭐 그렇대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물에 몸을 싣고 오두막을 태워버린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행동들을 다시 배운 것처럼 행동한대요.
네, 뭐 바보 흉내를 낸다는 건가요? 네, 뭐 이게 뭐 전이 단계 뭐 그런 거겠지, 그지? 네. 자, 은기발을 거친 소년들은 자 끝났어,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전이 다음에 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세 번째 단계겠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옷을 벗고 다니며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라 봐야겠지, 그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고 공간과 시간의 이 분리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발가벗겨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게 두 번째 단계인 전이였던 거죠. 오케이? 자, 해볼게. 1번. 은기마에서 소년들이 들어가 지내는 숲속의 오두막은 일상적 신고에서 벗어난 하나의 문화. 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맞죠, 그죠? 스스로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모성이랑 혼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대. 괜찮지, 그지?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로 스스로 남자로 생각하지 않겠냐고. 어쨌든 그런 의식인 거지, 이거는. 자, 3번. 은기마를 거친 소년들이 특별한 자질을 갖게 된다고 믿어지는 것은 남들과 차별된 이상을 드러내서 일시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야? 일시적으로 권위를 행사한다고? 얘네들은 이제 그 사춘기를 넘어간 거죠, 그죠? 그지? 사춘기를 넘어간 거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권위를 생긴 거지, 그지? 새로운 권위가 생겨가지고 이제 얘네는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지위를 획득한 상태라서 일시적으로 어쩌고 이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지금 이 선지 같은 경우는 잘 만든 선지인 것 같아. 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그 나오긴 나왔었단 말이야. 그 뭐였지? 뭐 하면서 나왔었냐면 그 신분이 낮은 애가 일시적으로 신분이 역전되기도 해 이러면서 일시적이라는 언어를 쓴 적이 있거든. 그지? 그래서 그 일시적이라는 언어를 가져와서 은근슬쩍 여기다 끼워 넣은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오답 선지는 우리가 평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지문은 잘 모르겠고 4번 문제는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생각에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네, 4번 선지도 죽어있는 상태로 구분되는 거. 네, 쌤은 이거 시간으로부터의 격리 이렇게 봤는데 훨씬 더 크게 그냥 분리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상관없죠, 그죠? 같은 말이고. 5번. 자, 이거는 모든 행동을 다시 배운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거는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 변경된 상태에 통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뭐 그렇겠죠, 그죠? 네. 네. 그지? 자, 우리가 지금 저 행위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지. 자, 그다음 5번에 리미널리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적절한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거 끝내지 말고 개소리가 4개 있어라는 생각을 꼭 해주고 있어. 자, 1번 통과율의 특성을 내용과 형식으로 구별하는 방준F의 뭐라고? 자, 그럼 넌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통과율에 방금 아까 나왔던 응킴바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그지? 그죠? 훨씬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니까 응킴바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내용과 형식. 자, 방준F가 였다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나? 그리고 어떤 형식을 구별했는가? 이렇게만 따지면 1번이 괜찮아 보여요. 1번이 괜찮아 보이게 돼. 이 글 전체의 주제인 것 같거든, 이게. 내용, 막 억지로 굳이 막 가져오면 뭐 막 빨가벗겨지나, 뭐 보디 페인팅 막 이런 거 갖고 오고, 그지? 자, 리미널리티에 대한 이해죠, 그죠? 리미널리티에 대한 이해야. 그러면 저 리미널리티라는 용어를 왜 썼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니? 그지? 그럼 넌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리미널리티는 전이라는 그 과도기적인 그 중간 상태, 모호한 경계성의 상태. 그지? 그거를 강조하는 거야. 그죠? 경계를 넘기라는 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리미널리티라는 언어를 굳이 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이 내용이에요, 그냥. 너가 이걸 일단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거 어딨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나중에 1번 선지 같은 거 건드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쓱 찾아서 여기 있다. 통과를 기점으로. 그 경계를 기점으로. 라고 읽어줘서 여기 있네. 얘밖에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일치 불일치로 그냥 맞는 말 아니야? 막 이렇게 접근하면 1번 선지가 답으로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6번 알아서 푸시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문예술의 마지막 지문,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었던 통과 의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사회 지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솔직히 지문이랑 엄청 관련은 없네. 189평에 집단 의례라는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내용이 막 그렇게 비슷하진 않은데 집합 의례예요. 네.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지문 한번 같이 한번 봐주면은 그래도 좀 이 인문 지문 12 이거 풀면서 13 풀면서 뭐 이딴 거 내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좀 중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하나 추천해 놓고 갑니다.